안녕하세요. 자, 17주차다. 표지는 포도야, 포도. 나는 그거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자, 근데 이거 작년 17주차에서 지금 계절하고 안 맞은 그냥 꽃이었는데 계절하고 안 맞아서 16주차는 딸기, 17주차는 포도, 18주차는 수박 이렇게 바꾼 상태고, 작년 17주차 책을 보니까 현대시는 뭐 그대로입니다. 작년에도 EBS 교재에 바다와 나비가 인수 B에 있었고, 이 박제3의 이 시가 굉장히 좋은 시야. 좀 어렵긴 하지만 수특 A에 있었어요, 작년에는. 그리고 다가 없었는데 이제 올해는 이거 이제 현대시는 1세트부터 쭉 그 출제를 해놨던 문제라서 가는 올해도 인수 B에 있습니다. 작년에 그 가에다가는 0506 평가원이라고 적어. 2005년 6월 평가원에 김계림의 바다와 나비, 최승호의 북어, 그리고 EBS에 나오지 않았던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 요게 2005년 6월 평가원에 출제됐고, 최승호의 북어는 인수에 있었던 작품이야. 그래서 2005년 6월 평가원을 해줬는데 하여간 EBS 밖에서 나온 셈이 되었고, 박제3시는 이건 문학사의 길이 남을 한국적 비가의 대표야. 한국적인 비가라고 해. 슬플 비자, 노래의 가자. 다시에다가 그렇게 적어놔. 한국적인, 이게 이제 비가가 무조건 슬픈 게 아니지. 그래서 슬픈 노래인데, 맑은 슬픔, 아름다운 슬픔이 있는 시야. 참고로 적어놔. 맑은 슬픔, 아름다운 슬픔, 문학사의 길이 남을 작품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 자, 그래서 다는 이제 요건 굉장히 어려운 시야. 인터넷 수능 A형에 있습니다, 올해. 김남조 씨가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다. 어쨌거나 인수 A라고 적어줘. 그리고 이제 독서비문학, 이거는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죠. 사물놀이, 풍물놀이. 요건 2002 수능이라고 적으면 돼. 그리고 이제 작년 교재에는 이때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를 그 선생님이 출제를 해가지고 17주차에다가 이렇게 넣었었어. 모래톱 이야기 확인해봐. 초록색으로. 요게 저기 6월 평가원의 A형, B형 가장 어려운 현대소설 5문제 11점으로 나왔던 거야. 그래서 작년에는 이 17주차에 적중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뭐 18주차까지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어디서 적중할지는 모르겠다. 어쨌거나 모래톱 이야기가 이게 더 어려워, 여기 책에 있던 게. 근데 올해는 이제 뺐습니다. 작년 6월 평가원에 출제됐고, 그 1406 A형을 보면 37번 가장 어려운 문제가 모래톱 이야기고, B형은 3번째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7주차에 있는 6번에서 10번 사이, 요건 작년에는 10주차에 했었어요. 근데 올해 10주차에는 작년에는 10주차쯤에서 인터넷 수능 교재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안 나온 상태였고, 인수 교재가 나올 때 보니까 일동장유가, 자, 김인겸의 일동장유가가 인터넷 수능에 실렸다. 그래서 10주차에 했던 거를 올해는 이제 17주차로 옮긴 셈이 돼. 다음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요거 중요하다. 성석재 소설 인수 B형에 있어. 일동장유가, 그러니까 여기 비문학 전까지 14번까지는 다 EBS 변형 문제들이야. 자, 그리고 이제 1주차 시즌 1, 2 할 때, 자,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품사지도하고 평태소, 요거를 학생들이 이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한 김에 좀 중요한 걸 더 했다. 거기 한 장짜리 프린트물 공개자료실에서 동영상 듣는 친구들은 받아가지고 그걸로 공부하면 되는데, 이 품사지도 옆에다 별표 곱하기 7이라고 해놨어. 현장에서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품사지도 이제 친숙하죠, 이거. 근데 이제 응용력이 떨어지면 다음 주에 실전 모의 수능을 볼 건데, 필살 집중 모의 수능을 볼 건데 문법이 가장 어려우니까, 작년 수능에 문법이 가장 어려웠거든. 잘 공부해도. 두 번째가 형태소 별표 곱하기 5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거 넣어놨다. 이거는 완전히 꿰고 있어야 돼. 세 번째만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품사지도를 다 5번 정도 썼고 완전히 꿰고 있어야 돼. 이건 중1도 배운다고. 근데 고3들까지 계속 괴롭히니까 알아두고, 형태소 알아둔 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낸다고. EBS 그 예전에 파이널에서 냈던 문제인데 다르다가 형용사야. 그런데 이제 활용을 하지. 형용사입니다. 다르고 다르지만 다르니까 다른 이렇게 나온다고. 다른. 그러면 이 다른하고 관형사 다른하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이 형용사 다른이 있고 원래대로 관형사 다른이 있어. 예를 들자면 삼각형과 자 거기 옆에다 적어봐. 삼각형과 사각형은 다른 모양이다. 다른 모양이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이 다른이 품사가 뭘까? 일단 알아야겠지. 품사가 형용사일까? 관형사일까? 관형사. 관형사. 형용사. 자, 요건 형용사야, 얘들아. 지금 두 명의 학생이 관형어하고 관형사를 헷갈리는 거지. 지금 이게 얘들아 이게 디퍼런트 뜻이야. 영어로 밝히면. 그 다음에 다른은 관형사다.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왕관을 쓰는 품사야. 체언을 수식하지. 요걸 굳이 뜻을 밝히면 another, other 이 정도 의미야. 관형사는. 그러니까 이 다른이 다시 봐봐. 이게 형용사일까 관형사일까? 형용사로 바뀌네. 여기 끝까지 관형사? 형용사. 자, 요거 디퍼런트 뜻이야, other 뜻이야. 그걸 보라고. 삼각형하고 사각형이 있어. 자, 이건 other야, 디퍼런트야? 디퍼런트지. 그래서 다른 모양이다 할 때 요게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형용사가. 요거까지 구별할 수 있으면 이제 품사는 완전히 졸업해도 될 정도로 뛰어난 학생들이야. 형용사야.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봐. 다르다는 한자로 쓰면 다를 이자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다를 이자를 쓴다고. 다르다 뜻이야. 디퍼런트야, 디퍼런트. 근데 활용을 하다 보면 다르다, 다르고, 다르지만 다르니까 달라서 다른 하면서 관형사 다른하고 똑같은 모양새를 띠게 돼. 그런데 요 다른 관형사 은하다 아더는 한자로 쓰면은 자, 타국 땅. 이게 타국이고 요거는 이국이야. 이국 땅이야. 이거는 잘 구별 안 되죠. 타국하고 이국. 뭐냐면 이국 땅에서 다를 이자를 썼고 뭐냐면 타국 땅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거는 단 이걸로 바꿀 수가 있어. 딴 이렇게. 딴 사람 같다 할 때 딴. 그러니까 삼각형과 사각형은 딴 모양이야 하면 어색하잖아. 디퍼런트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이지. 어나더가 아니라 디퍼런트라고. 자, 그래서 필기를 잘 해놓으라고 이거를. 다른 형용사 다르다 다른과 관형사 다르다 다른 정도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면 어떤 품사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다. 이게 EBS 이제 파이널에서 나와서 학생들을 괴롭혔던 거야. 저게 파이널에서. 이대로 적어. 거기 사전 국어 사전의 한계는 이거야. 그 선생님이 3번 요거 프린트물에는 국어 사전을 넣어줬는데 뭐가 한계냐면 자 봐봐.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디퍼런트죠. 아들이 아버지와 얼굴이 디퍼런트. 너는 나와 디퍼런트. 군자와 소희는 디퍼런트.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과 다르다.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다르다. 7월이 되자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더워진다. 형제가 달라도 너무 다르군. 요 용례에서 다른의 용례가 없잖아. 국어사전의 용례에서. 그래서 이 다른의 용례를 하나 더 넣어주는 게 올바로 된 국어사전일 거야. 여기가 지금 다른의 용례가 없으면 헷갈리지 않아. 전혀. 그냥 다르다, 다르게 이런 경우는 관형사가 아니지. 관형사는 딱 다른 이렇게만 쓰여야 되거든. 그래서 요 용례가 들어가면 더 완성도가 높은 국어사전이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써놔 거기다 예문을. 삼각형과 사각형은 다른 모양이야 이렇게 넣어놓고 이 다른이 밑에 있는 관형사 다른하고 똑같은 형태니까 조심하라 이런 뜻이고 관형사 다른은 당장 문제에 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 거야. 그래서 아더나 뭐 은하던데 딴 사람들은 어디 있지 이렇게 바꿔도 돼. 거기 딴 03이라고 돼 있죠. 다른 생각 말고 공부나 해라. 딴 생각 말고 공부나 해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는 자기 일밖에 딴 일에 관심 없다. 편식하지 말고 딴 것도 먹어라. 그는 딴 곳에서 자라서 이곳 물정을 잘 모른다.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길만 허용되고 딴 길은 용납되지 않아. 이건 다 관형사라고.
자, 그래서 이 용리까지 딱 알아두면 좋고, 다르다 다른을 구별할 줄 알면 되고, 필기를 다 해놔. 이건 타인할 때 남이야, 남. 남 타자야. 타국. 남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지. 저게 이제 수능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예전에 그 고 이은주하고 이병헌이었구나. 그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가 있었어. 굉장히 좋은 영화였는데 번지 점프를 하다. 여기에 이병헌이 국어 선생으로 나와. 거기서 이제 요거에 먼저 출제가 됐지. 2000년 수능에 나온 건데 뭐 영화가 나온 건 아니고 남학생한테 여학생이 전화를 걸어. 그래서 뭐 좀 만나자 뭐 이런 얘기인가 봐. 그런데 이제 남학생이 여보세요 하면서 나 지금 굉장히 바쁘다.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이 너 틀려졌는데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야. 아니 나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너 틀려졌다 이러면서 계속 비꼬니까 남자애가 마지막에 그럴 때는 틀려졌다가 아니라 달라졌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뭔가 가르침을 주는 문제였어. 듣기 대본에서. 이 두 색깔은 서로 틀려요 달라요? 다른 거지. 그 문제였어. 이거하고 이거를 지금 마구 혼용해서 써버린다고 원중들이. 이건 디퍼런트고 요건 롱이지. 반대말은 뭐야? 맞다지 맞다. 요거는 다르다니까 같다가 세임이 되는 거야. 세임이. 이렇게 정리를 해도 이게 출제가 됐어. 2000년 수능 듣기 문제. 근데 이제 국어교사 이병헌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디퍼런트하고 롱으로 설명을 하더라고 영화에서. 그래서 아 유능한 국어 선생이구나 이제 이랬는데 물론 시나리오 작가가 써준 거겠지. 어쨌거나 틀리다 롱, 다르다는 디퍼런트야. 요건 세임이고 요건 라이트가 되는 거야. 뜻이 달라. 다만 지금 국어 사전에 등재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게 우리 반은 실력이 다른 반과 틀려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우리 반은 다른 반과 실력이 완전 틀리다. 스페셜의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헷갈려 버리는 게 이 부분인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씀직한 말인데 이곳은 물이 틀려 이러거든. 거기서 틀리다라는 건 스페셜의 뜻이야. 좀 특별하다. 자 우리 여기 일요일 저녁반은 실력이 굉장히 틀리다 할 때 이 정도 의미로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이제 아직 정식으로 사전에 등재된 게 아니니까 뭐 조만간에 등재될 수도 있고 벌써 등재됐는지도 모르겠다. 최근에 내가 확인해 본 적은 없으니까. 어쨌거나 다르다 틀리다를 구별을 해놔. 자 그러면 거기 세 번째 요게 이제 품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요거가 되면 딱 훅 해결이 되고. 저 졸지 마. 벌써 조니? 턱 빼고 여기 봐 여기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은 학생이다. 그 사람은 학생이다. 저 사람은 학생이다 할 때 저기 친구 요거 품사가 뭐야? 이 그 저 품사. 웬 조사야? 조사는 체언 뒤에 붙여 쓰는 요게 조사지. 서술격 조사는 요거고. 지금 품사지도 모르는 거잖아. 여기 요게 문장 성분이 이제 형용사인데 관형어거든.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어야. 형용사 관형어야. 거기 그 프린트물 잘 봐. 새 옷을 샀다 할 때 새가 관형사 관형어죠. 새로운 옷을 샀다 이럴 때 형용사 관형. 이걸 봐 빨리. 거기 품사지도 봐봐. 저기 품사지도 보면 요게 사람이 명사지 그지? 이걸 수식하는 품사가 뭐야? 이거죠. 수식어 중에 얘기해봐. 수식어니 뭐뭐 있어? 관형사지 관형사. 지금 너가 시즌 1, 2에 없어가지고 지금 헤매는데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은 관형사야. 사람을 수식하니까. 체언 앞에 왕관을 쓴다야. 대명사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들은 그들은 저들은 학생이다. 이렇게 나온 게 대명사야. 자 예를 들어서 이거저 이게 복수전미사야 이게. 그래서 이들 그들 저들 할 때 복수전미사가 붙어서 요게 대명사가 되는 거야. 대명사. 이리 그리 저리 이건 부사고
자, 이들 그들 구별해놔. 거기 있다. 이들 그들 저들은 학생이다 할 때 이들 그들 저들이 대명사고,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의 요거는 지시관형사라고. 관형사야. 사람을 수식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품사 지도를 완벽하게 꿰고 바로바로 답변해서 요 품사 지도를 그래서 5번 쓰라고 하는 거야. 이게 돼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또 형태소가 금방 풀려. 거기 밑에 거 굉장히 중요한 거 넣어놓은 거야. 요 한 장이면 문법에서 핵심 중에 핵심은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다음 장 넘겨. 자, 보조용언의 띄어쓰기가 나올 수도 있어. 형태소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형태소에는 고향이 매우 그립다에서 고향 매우가 자립 형태소고, 이 그립다가 의존 형태소인데 실질 형태소에는 용언의 어간이 이동을 해. 그래서 고향 매우 그립이 실질 형태소고, 형식 형태소는 이하고 다야. 이거 하나 하고 별표 딱 쳐놔. 그 별표 곱하기 5야. 뒤에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다시 한번 봐봐. 자, 불이 꺼져간다 할 때 간다가 고우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조용언이라고. 그래서 꺼져간다니까 보조용어는 붙여도 된다. 내 힘으로 막아내다. 이 내다가 숙제를 내다, 제출하다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막아낸다 붙여도 되는 거지. 어머니를 도와드린다에 드리다가 기부의 뜻이 아니지. 그냥 돕다잖아. 그러니까 붙여도 된다고. 도와드린다. 보조용언이니까. 자, 깨뜨려 버렸다. 이 버리다가 휴지통에 버리다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전에 늘 언급하듯이 찢어버렸다. 이거는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돼. 여기서 버렸다라는 건 종결이나 완료를 나타내는 보조용언이야. 그런데 만약에 찢어서 버렸다. 이게 작년 사관학교 1번 사관학교에서 출제가 된 건데, 찢어서 문법에서 사관학교 찢어서 버렸다 이러면 이건 보조용언이 아니고 휴지통에 버리다 뜻이 되죠. 여기서 휴지통에 이게 생략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본동사 1, 본동사 1이야. 마찬가지로 깨뜨려 버렸다. 깨뜨리는 동작을 종결한 거야. 근데 깨뜨려서 버렸다 이러면 반드시 띄었어야 돼. 요건 붙였어도 되거든. 그래서 거기 네 번째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오른쪽에 깨뜨려 버렸다. 이거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고 버렸다가 보조용언인 거야. 비가 올 듯하다. 올 듯하다. 붙여도 되고 띄어도 돼. 자, 근데 다만 요 밑에 거가 중요해. 앞말에 조사가 붙었다. 숫자 1, 동그라미 1. 조사가 붙었어요. 잘도 놀아 나는구나는 붙였어도 되는데 놀아만 나는구나. 만자가 보조사로 들어갔어. 또 책을 읽어보고 이거 붙여도 되는데 책을 읽어도 보고. 그래서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띄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가 숫자 2. 합성동사 보면 내가 덤벼들어 보아라. 덤벼보아라 이러면 붙였을 수 있거든. 덤벼보아라. 근데 덤벼들다가 덤비다 들다 합성동사지. 그러니까 보아라까지 붙여버리면 너무 길게 붙이잖아. 그러니까 덤벼들어 띄고 보아라인 거야. 또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자, 뜨다 내리다 가다가 결합이 된 합성동사니까 떠내려가 하고 버렸다를 띄어 쓴 거야. 세 번째,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 숫자 3. 자, 떠내려가까지 숫자 2고 그가 올 듯하다 붙였어도 돼. 근데 올 듯도 하다. 도 동그라미. 잘난 체한다. 체하다 붙여도 되는데 잘난 체를 한다. 자,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숫자 3. 그래서 이게 보조용언의 띄어쓰기도 정확히 알아둘 것. 알아두면 손해볼 게 없어. 배경지식을 거부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법에서 배경지식 알아두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마. 언어 영역 시험이 아니야. 국어 영역이야. 국어 영역. 그러면 시간도 단축해야 돼.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야. 특히 그 아마 6월 평가원은 작년 수능 B형 수준으로 나올 거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대비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실전 필살집중 모의 수능 그 모의고사에 65점, 66점, 67점만 나와도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98점, 100점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 단 쉽게만 공부한 애들은 조금만 어려워져도 체감 온도가 확 올라가 버려. 그래서 망하게 되어 있어. 쉽게만 공부한 학생들은. 근데 어렵게 공부한 학생들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다 대비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해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은 점수가 안 나오니까 기분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쉽게만 공부하면 다 망해. 그게 작년 수능 B형이 주는 교훈이라고. 자.
자,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면 쉽든 어렵든 상관이 없는데 쉽게 공부했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잘 알아둘 것. 자, 그래서 프린트물로 이 문법 중요한 거니까 품사지도 5번 쓰고 이해 안 되면 질문을 해줘. 알겠지? 요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오늘 배운 것 중에는 다르다 하고 다른을 구별하는 능력. 자, 17주차 넘겨보자. 일단 이제 조교가 채점을 빨리 해오겠지만 1번이나 3번, 4번 쪽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특히 그 4번이 이제 좀 여러분들이 가슴 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 4번을 보자. 우리가 어느 날인가 마주칠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이 나폴레옹 형님이 아주 위대한 말을 해놓은 거야. 그런데 이제 미안하지만 우리 재수생들, 삼수생들은 요거를 재난을 재수 삼수로 바꿔서 읽으면 돼. 저거 우리가 어느 날인가 마주칠 재수는 또는 삼수는 이렇게 적으라고.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4번에 4번 선택지.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 나는 재수를 막기 위해서 이 말을 해주는 거야 지금. 저거 우리가 어느 날인가 마주칠 자 재수는 재수 또는 삼수는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라는 거예요. 좀 가슴 아프지만 그렇다. 어디다 빨간색으로 앞에다가 딱 써놔야겠다. 이거를. 자, 우리가 어느 날인가 마주칠 이렇게 쭉 적어줘. 맨 앞에다 적어놔. 현대소설을 일치월장에다 적어두던가 그래. 자, 지금 소홀히 보내면 안 돼. 지금은 마무리 필살기 준비를 잘 해놔야 돼. 이게 6월 평가원 때 해놔야 9월에 편해. 그리고 국영수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6월에 제대로 안 하면 9월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때 힘들고 이때도 안 하면 이제 11월 수능 때 올인해야 되는데 국어밖에 못 할 거야. 그러니까 6월 평가원 전에 국어를 딱 해놓고 그러면 이제 국어가 시행착오를 겪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9월에는 국영수까지 확장 11월에는 전 과목을 확장해서 그게 이제 1주차에서 12주차에 있단 말이야. 시즌 1, 2 총정리 겸 해둔다. 자, 그리고 7쪽으로 한번 가볼까? 일단 20문제는 시험을 봤을 경우고 평균이 근데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비슷비슷해. 그래서 학생들한테 상당히 좀 어려웠구나. 자, 7쪽에 가보면 이거 86.1등급이에요. 요 경우도. 근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올해 수능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들어있는데 이게 0809죠. 여러분들 그 13주차 0706, 14주차 0709에 이제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이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과 비슷한 걸 확인했을 거고 넘겨보면 11쪽을 별표쳐. 요게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이야. 근데 이게 작년에 A형에 나왔어 얘들아. 뭐 100% 똑같은 제시문은 아니지만 유사한 내용으로 나왔으니까 11쪽에 거기다가 2015 A형이라고 적어. 여기 A형 학생들 손 들어봐. A형. A형 손 들어봐. 토요일반으로 싹 옮겨갔나? 자, 2015 A형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 요게 요거하고 유사한 거야. 이걸 작년에는 34주 차에 만들어줬던 거야. 수능 직전에. 그리고 거기 시인 누구니 얘들아 시인. 이 사람 누구야? 백석이야 백석. 백석이라고 딱 적어놔. 백석 시인이야. 15번 문제가 이제 한 8번째로 어려웠다. 별표 8. 2015 A형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 넘겨. 19번 문제 별표 쳐. 이게 재수생들만 조사했을 때는 이게 넘버원이야. 엄청 어려웠었어. 그런데 고3들까지 조사하면 뒤에 문법 문제 더 어려운 게 나와. 19번이 별표인데 요거는 16주차 바로 지난주 0806 평가원을 풀고 나서 좀 애매한 어휘다 그러면 사전을 찾으면 맞을 건데 아마 틀릴 거야. 이 문제는 그냥 별표를 쳐놔. 실력대로 풀어와. 다음 주에 아마 틀리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넘겨. 박흥보전 넘어가고 27번이 넘버원이야. 자, 27번 넘버원. 지금은 근데 굉장히 쉬울 거야. 근데 이렇게 옛날에도 옛날 수능에도 언어 영역 때도 이렇게 문법 문제가 바로 직격타로 나왔다고. 한번 보자. 거기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말이다.
어근에는 여러 가지 품사의 말이 쓰일 수 있다. 가령 가위질은 전미사 질이 명사 어근 가위에 붙은 말이고 가위질 헛디디다는 접두사 헛이 동사 어근 디디에 새까맣다 접두사 새가 형용사 어근 까맛에부터 만들어진 말이다. A를 잘 보세요. 자, 믿음이 품사가 믿다에서 왔어. A 믿음 믿다에서 왔어. 그러면 1, 2, 3, 4, 5 풀어봐. 30초 줄게. 믿음 믿다에서 믿음 길다 기쁘다 달리다 이렇게 있네. 털보는 털에서 왔을 거고 오뚝은 우뚝. 근데 그 당시 이게 왜 가장 어려운 문제고 정답률이 여기 27번이지 정답률이 29%밖에 안 돼. 그러니까 71명이 틀렸어. 100명 중에. 지금 바로 보이죠 여러분들은. 근데 그 당시 어떻게 갔냐면 믿음 기쁨 이렇게 간 거야.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지. 자, 기쁨으로 생각한 사람은 지워. 믿다 믿는다 믿어라 믿읍시다. 자, 동사는 현재형 청유형 명령형이 되잖아. 여기 품사지도에 있잖아. 그지? 믿는다 믿어라 믿읍시다 되지? 자, 그럼 동사는 뭐가 있어 여기서? 길다 형용사에서 길이 기쁘다 형용사죠. 기쁜다 기뻐라 기쁘자 안 되잖아. 길어라 긴다 길자 깊시다 안 되잖아. 그래서 길다 하고 기쁘다는 형용사인 거야. 털은 명사고 오뚝은 부사지 부사 오뚝 달리다 달려라 달린다 달립시다 달리자 되지? 그래서 달리기로 가줘야 되는 거야. 왜? 동사니까. 자, 믿다 동사 달리다 동사 알고 보면 쉽지? 근데 이게 넘버원이야. 27번이. 근데 재수생들은 그 당시에 내가 강남대성에서 조사한 재수생들은 27번은 많이 안 틀렸고 저기를 많이 틀렸지. 그 18번을 아까 19번을. 그러니까 한자 어휘 때문에 100점을 못 맞아. 이런 문제가 골치 아프다고. 한자 어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데가 있어. 28번에서 33번 사이에 올해 출제 1순위 작품 뭐야? 안조원의 만원사지 만원사. 요거야. 별표 쳐. 요거도 원래 내가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해주니까 그냥 넘어간 거야. 만원사야. 자, 출제 1순위라고 써. 그런데 어떤 학생이 시험 보는 꿈을 꿨는데 요 가작품이 출제되는 꿈을 꿨다 이거야. 가작품.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은 되게 어려운 시예요. 이게 수업이 필요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일단 진지하게 풀어와. 넘겨. 29번 별표 3, 30번 별표 10, 31번 별표 4. 여기 어려운 거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문제가 있어. 만원사 조심해야 돼. 작년에는 여기서 몇 주 차에서 시험을 봤어. 이 만원사 때문에도. 올해는 일단 이걸로 공부해. 알겠지? 자, 다음 17쪽에 36번이 별표 9. 다음 넘겨. 18쪽. 자, 이거 중요하네. 이강백의 파수꾼은 매년 EBS에 실리는 거다. 올해만 아직 없어. 원고지가 2번 나왔거든. 0509 평가원에 나왔는데 1309 평가원에 AB 공통으로 나왔어. 그래서 파수꾼도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38이 별표 7이야. 40번이 별표 5고. 그런데 38번 문제가 아주 재밌는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 고3들과 재수생들은 이강백의 파수꾼을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다고.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니까 공간적 배경은 황야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렇게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서 기억력에 의존해서 풀면 와장창 틀리게 되어 있는 문제야. 제시문에 치중하라. 넘겨. 오상원의 모반이라는 현대소설이 아주 골치 아픈데 48번이 별표 6이고 오상원의 유예가 A형에 있어. 올해.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오상원의 유예는 어디서 해줬어? 여기서는 안 했고 중간고사 대비용으로 해줬어. 오상원의 유예 적어도 A형이야. 그거는 1인칭하고 3인칭하고 시점의 이동이 빈번합니다. 자, 23쪽 보면 1등급 거시 86, 2등급이 79야. 15쪽 잠깐 다시 가봐. 내가 얘기 때마다 늘 자, 페이지 15쪽에 가면 이제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이 있고 신경님의 시만 좀 쉬워. 나무를 위하여. 그 다음에 만원사가 있죠. 강남대성에는 이제 5월 달에 법의대반이 개강을 해.
야간 법어대반이야. 반수반이지, 반수반. 재수생, 반수생들이 왔다고. 이런 학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 지방 인제대 의대 학생들 2명인가가 왔어, 선생님한테. 지방 의대인데 이제 메이저 의대로 바꾸려고 반수하러 온 거야. 근데 이제 5월, 6월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내가 들어간 반 학생들한테 30등분법을 추천을 했다고. 30등분법은 어려운 게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출문제 평가원을 푸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먹자마자, 점심 먹자마자, 저녁 먹자마자, 잠자기 전에 EBS 교재를 풀거나. 그게 30등분법인 건 알지. 근데 그 당시에는 EBS에서 나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 그 당시 30등분용 교재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천재교육 18종 문학자습서였어. 그러니까 내신 대비용으로 그 고2 때, 고3 때 18종 문학자습서를 사가지고 내신이 들어간 작품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안 하잖아. 그래서 학생들한테 공부 방법으로 얘들아 너희들 반수하러 왔고 시간 대학 다니랴 공부하랴 힘든 건 알겠지만 지금 메이저 의대를 꿈꾸는 학생들은 이게 달라야 된다, 용량이. 그리고 국어 때문에 아주 힘든 학생들은 30등분법을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으니까 해라. 그래서 이제 애들이 천재교육을 가져와서 천재교육 시문학 책은 450페이지짜리 책이야. 그래서 하루에 7장 반씩 공부하게 되어 있어. 30등분을 딱딱 나누어 가지고 하면. 그런데 한 녀석은 굉장히 열심히 해. 이게 현대시를 끝내고 5월, 6월, 7월 그 다음에 7, 8월에 고전시가를 끝냈어. 그래서 9월 평가원을 갔더니 이게 86일 등급인데 98점이나 나온 거야. 30등분의 위력은 평소에 안 나타나. 근데 딱 시험지 보니까 가시, 꽃밭의 독백 내가 공부한 거야. 다시도 아는 거지. 다시 많은 사도 이미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를 금방 풀고 다 맞고 시간 안에 22쪽 50번까지 다 풀었다고. 근데 B학생은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도 뭐 저런 공부 방법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국어는 언어 영역은 제시문에 답이 있다고 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얘가 9월 평가원을 딱 보는 날 가시를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운 시야.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은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워요. 이 시. 처음 봤을 때 충격이 만만치가 않아. 그 다음 나시는 그나마 쉬운데 다시 많은 삽도 처음 보는 거니까 너무 어렵지. 그래서 얘는 여기서 거기 29번에서 33번을 푸는데 여기서 13분 이상 걸려 시간이. 그리고 다 틀렸어. 하나 안 감았고. 그래서 허겁지겁 뒤에까지 풀어대니까 82점. 그러니까 2등급은 된 거지. 근데 이게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고 이게. 얘는 시간이 남아. 얘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얘는 연세대 의대로 바뀌고 얘는 인제대 의대로 돌아갔어. 이게 차이가 안 나. 평소에는 안 드러나는 거야. 공부하고 있는 게. 바로 막 야 우리가 내신을 본다. 암기 과목이다. 공부한 만큼 바로 점수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준비를 시켜서 이게 9월 평가원이니까 6월, 7월, 8월 석 달을 공부한 게 효과가 나타난 거야. 9월에. 근데 이제 이 자신감이 수능 때도 계속 이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평소에 공부를 하라는 뜻이야. 여러분들한테. 이게. 그러니까 1년 날린 거잖아. 다시 돌아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딱 지금은 차이가 안 나. 학생들 사이에 별로. 근데 진짜 시험장 가서 드러난다니까. 9월 평가원, 6월 평가원, 수능장 가서. 그래서 어떤 공부 방법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전부 다 실천하라는 뜻은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국어 영역 EBS를 풀든 현대소설 일치월장을 풀든 수능평가원을 풀든 풀라고.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 그래야지 내년에 경제신문도 있고 영자신문도 있고 평생 글을 읽는 학생이 될 거 아니야. 대학생이 되거든. 하여간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다. 30등분을 좀 제대로 하거라. 넘겨. 요것도 미안하지만 해설 강의가 대성 마이맥이나 강남대성 사이트에나 있나 모르겠는데 이 해설지로 공부하고 모르면 질문하고 쭉 넘겨. 35쪽까지 34쪽까지 풀도록 해. 공부해. 지난주 건 좀 수월했을 거야. 16주차 숙제는. 왜? 그 전에 시험 본 게 되게 많이 나왔죠. 그죠? 근데 어렵기는 어려웠어. 자 35쪽 왼쪽에 봐. 서정적 자, 선구적, 선양, 선엄적 설명 방식 중에 정의, 분석, 비교 대조, 묘사, 분류 구분, 유추, 예시, 논증 이렇게 8개가 있고 동태적 방법으로 서사,
과정인과 이건 시간의 흐름이야. 그 앞에 숫자는 오타들이니까 동그라미 숫자를 따라가. 그래서 정태적인 방법의 설명 방식이 8개 논증까지 정리해 줬고, 동태적인 방법은 서사, 과정, 인과인데 서사에는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 그런데 과정에도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야. 인과에도 있고. 자, 밑에 서리법은 의문을 내세우다. 서리법은 답변이 필요하지 않은 의문 형식이라고 정리해. 섭리는 이치야, 이치. 섭리, 질서, 자연의 질서, 자연의 섭리. 자, 넘겨. 36쪽 성격, 성기다, 성찰. 자, 오른쪽에 세태, 소극적, 소명, 소생 체크해. 못했으면 전부 다 공부해. 오른쪽 한자 성어. 어두육미, 어로불변, 어부지리, 어불성설, 억조 창생, 언감생심, 언문풍월, 언어도단, 언중유골, 언적시야, 엄처시야. 맞네 좀. 열이박빙, 여반장, 저 밑에 여필종부도, 역지사지, 연목구어다. 빠르게 보고 넘겨. 뒤에도 마찬가지. 연하일휘는 아름다운 자연이고, 연하고질은 그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는 고질병이야. 연하고질, 연하일휘 고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연하일휘는 아름다운 자연이고,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는 고질병이 연하일휘 고질. 그런데 일휘를 생략하고 연하고질. 자, 염량세태 알아둔다. 염량세태, 염화시중, 오리무중, 오매불망님생각, 오불과는 오비삼척, 내코가 석자다. 오비일학, 오상고절, 국화조, 국화, 오십보백보, 오월동주. 자, 39쪽을 풀어온다. 넘겨. 40, 41, 42, 16주차 복습 제대로 하고, 43쪽부터가 앞에 거 마무리 필살기 자료니까 이것도 틀린 거 애매한 거는 꼭 해놔. 이번 주에. 알겠지? 저 뒤에 58쪽까지. 이 마무리 필살기를 이제 18주차까지 만들어 줄 거야.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스스로 만들어 보거나 그렇게 진행을 시킬 예정이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중에 조교가 채점을 해왔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6번, 9번, 18번. 18번이 별표 1이다. 6번, 9번은 별표 2가 되네. 자, 처음 온 친구는 이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18번은 원래 유명한 문제야, 이건. 자, 6번하고 9번 별표 2가 되고,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 18번 문제 참 이게 어려운데, 요거를 그 수능 마인드 세우기 책이 있는 학생들은 거기서라도 공부를 좀 잘 해줘야 돼. 이게 18번 문제 봐봐. 이게 거의 초토화 수준인데 오늘 어려웠구나. 평균이 그래도 지난주보단 좀 올랐네. 12.2 이 정도인데 고전시가 어렵죠. 자, 비슷비슷하네. 18번, 6번, 9번, 그 다음에 16번. 16번이 별표 4가 된다. 16번. 아주 난도가 극명하게 드러나 버려. 그 다음에 8번이 별표 5가 됩니다. 8번이 별표 5, 10번이 별표 6이 된다. 12번이 별표 7, 12번이 별표 7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1번이 별표 8, 4번이 별표 9네. 4번이 별표 9. 그 다음에 3번, 17번. 3번, 17번을 별표 10으로 하자. 타성은 독립된 문제니까 이거 설명을 할게. 잘 들어. 타성. 고전시가 어렵고. 필기를 좀 해야 돼. 이게 이제 한자 어휘가 그 19살, 20살의 직관보다 더 위에 있는 문제야. 아마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께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하면 맞으실 거라고.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는 40년 넘게, 45년, 50년 가까이 한국어를 사용하셨으니까.
자, 니은과 바꾸어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인데 니은 자체가 타성에 젖어들고 있다야.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니까 봐. 타성의 뜻은 이제 굳어진 버릇, 나쁜 습관이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진 버릇, 나쁜 습관이 생긴 거야. 타성에 젖어들고 있다. 이 문제지. 타성에 젖어들고 있다. 요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창문이랑 다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나 연기가 스며들다. 우리 강의실로 스며듭니다. 물난리가 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물이 스며들다. 물이 스며들든 공기가 스며들든 이건 물이나 공기의 의지에 의해서 스며든 게 아니야. 주체의 의지가 없어, 얘들아. 그래서 타성이 스며들다 이렇게 고쳐야 돼. 타성이 스며들다. 자기도 모르게 굳어진 버릇, 나쁜 습관을 갖게 된 거야. 자, 물이 스며들고 공기가 스며들고 연기가 스며들고 이래야 돼. 의지하고 상관없어. 거기에 이제 타성이 위치할 자리야. 필기를 그대로 해놔.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저거 심장부에 자, 김정은의 목을 따자 해서 저거 심장부에 잠입하였다. 잠입하였다.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저거 심장부에 스며들어갔다. 스며들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 자,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내 의지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저거 심장부에 잠입해 들어가고 저거 심장부에 스며들어간 거야. 그리고 살려달라 소리를 듣고 물속으로 뛰어든 거야. 물에 뛰어들었다. 이거는 분명히 주체의 의지가 있어요. 주체의 의지나 목적이 정확히 있는 거다. 이건 주체의 의지와 목적이 있어. 그래서 이때 타성에 스며들었다라고 쓰면 큰일 나. 이런 말은 없는 거야. 애에 스며들어간 거는 반드시 의지가 있어야 돼. 이게 주체의 의지가 있어야 돼. 지금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한 거야. 이 문제를.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문제야. 선생님은 이거 그냥 문제 풀 때 이거 타성에 스며들고 이런 말 없는데 이렇게 풀었어. 그냥 이건 바로 나와. 책 많이 읽은 사람은 금방 보여.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도 이 문제를 맞춘 학생들은 지금 맞은 학생이 한 5명 정도 돼. 이 학생들은 이제 독서 능력이 탁월한 거야. 4명, 5명 이 정도야. 자, 그래서 타성에 물들다. 저거 악에 물들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물든 거야. 그런 문장 있죠? 악에 물들다, 타성에 물들다. 2번 타성이 붙었다. 좋아. 타성에 스며들고 이 말이 없다고. 적진에 스며들었다. 이건 자기 의지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거야. 적진에 스며든 건. 근데 타성에는 쓸 수 없고 이로 고쳐야 돼. 이렇게. 타성이 스며들다는 있어. 이 말은. 다음 타성이 생겼다. 타성에 빠져들었다. 자, 애에 빠져들었다니까 의지가 있을 것 같지만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다.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저거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다. 그게 5번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타성에 물들었던, 타성이 붙었던, 타성이 생겼던, 타성에 빠져든 건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타성에 스며드는 건 의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타성하고 절대 같이 쓸 수가 없는 말이라고. 이해되니 지금 이 설명? 요게 그나마 가장 쉽게 설명한 거야. 하도 질문도 많고 풀 때마다 틀리거든. 근데 어머니 아버지들은 금방 풀어 이거. 이 말 없는데 이상한데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타성이야. 그래서 요 문장을 적어놔. 저거 심장부에 잠입하고 저거 심장부에 스며들고 물에 뛰어들고 물에 스며들 수 있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에 숨어 들어가는 거야. 저거 심장부에 숨어 들어간 거고. 이건 의지가 있어. 또 하나 저거 물에 스며들었다. 이건 돼. 근데 타성 2는 요건 2만 돼. 2 스며들다, 물이 스며들듯, 공기, 연기가 스며들듯. 요건 주체 의지하고 상관없거든.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문제인지 알겠지? 자, 길게 했는데 자, 시로 가겠습니다. 시를 빨리 살펴보도록 하죠. 상대적으로 이제 고전 시가하고 이게 이 독해
어려워요. 실제로 풍물놀이, 사물놀이. 2002년도 수능은 99 수능부터 만점자가 발표됐는데 수능 역사상 만점자가 유일하게 없는 시험은 2002 그리고 96년도 수능 이 정도야. 96 수능, 2002 수능. 자, 1번, 3번, 4번 이 중에서 이제 1, 3, 4야. 1번, 3번 똑같아. 1번 별표 8, 4번이 별표 9, 그 다음에 10번이 별표 3이다. 근데 이 겨울바다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어려워.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가시는 아주 쉽죠.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흰나비는 순수, 연약한 존재야. 수심, 바다의 깊이는 현실의 냉혹함을 나타내. 바다가 무섭지 않다. 냉혹한 현실이 바다야. 청무밭인가에서 내려갑니다. 청무밭, 장다리 꽃이 피는 곳이죠. 청무밭인가에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쩔어서 물결 세모골. 청무밭, 나비가 동경하는 공간인데 어린 날개가 물결에 쩔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야. 공주, 요거 시험 문제 낸 학교 있다고 그랬지. 중학교에서 1 공주, 2 여왕, 3 왕비, 4 중전마마, 5 아가씨 뭐 이렇게 냈는데 공주가 답입니다. 여기서 공주의 의미는 백면서생, 책상물림이라고 알아도 세상물정 모른다지. 백면서생에 비하의 뜻이 있어. 허생전에서 군도들이 허생을 이렇게 느낀다고. 백면서생이나 책상물림으로. 백면서생, 책상물림. 순진 연약해서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른다. 그래서 이 비하, 낮잡아 이러는 말이야. 비하의 뜻이 있다고. 비하의 뜻이 있다. 비하의 뜻이 있어. 공주처럼 연약한 존재처럼 나비의 좌절이죠. 순진 연약,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모의 공간이야. 그래서 그 5번 A의 바다는 소멸의 공간이고, 우리 13주차에 김종삼의 민간인 시험 봤던 적 있지? 김종삼의 민간인에서 그 바다 시험 문제 있었지? 울음을 터뜨린 한 영화를 삼킨 바다, 비극적인 바다. 그 바다가 이 불모지. 자, 나비에게 고통을 주는 바다야. 그렇게 낸 적이 있어. 나비어리의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자, 초생딸은 시각인데 시리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시각의 촉각화죠. 좌절한 나비의 모습이야. 공감각적 심상으로 나타냈다. 따라서 여기서 바다가 이제 뭐 근대화, 시대의 이념,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시 가자. 나시는 아까 한자로 써나 한국적인 비가. 그러니까 슬픈 노래야. 근데 이 슬픔이 맑은 슬픔이나 아름다운 슬픔인 거지.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자, 요거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 이걸 꺽쇠가로 하거라.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 이게? 자, 안정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입니다. 자, 시험을 앞두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강남대성에서 우리 반 담임할 때 보니까 이제 10월 3일 개천절, 그 다음에 재수생들이니까 이제 스스로 죄수생이라고 생각하고 쓸쓸하게 추석 연휴나 이제 이럴 때도 나와서 자습을 하러 오는 애들이 있어. 추석 당일날은 쉬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재수생들에 보면 남녀공학이고 같이 앉아. 이게 그런 학원들이 좀 많지 당연히. 다 컸으니까. 근데 이제 문화적 충격이 대단한 모양이야. 즉 여중, 여고, 여대 이렇게 안 가고 이제 여중, 여고, 여대가 최악의 조합이라고 하는데 여중, 여고 그다음 재수학원에 와 보니까 이제 남녀공학이잖아. 남중, 남고 그다음에 재수학원에 와 보니까 이제 충격이 크잖아. 그때부터 이제 교복도 안 입고 그러니까 멋을 낸다고. 향수를 뿌리고 옷을 사기 시작하고 엄마들이 걱정을 해. 근데 그건 내가 보기엔 처음엔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야. 일단 예의를 갖춰서 공부하기 위한 자세라고 보여져. 일단 그 충격이 상당하거든. 재수종합반은 1년 내내 같이 있어. 학원을 그만두지 않는 한. 그리고 반 아이들이 이제 지금도 반창회를 해. 쌤 그 제자들 반에는 지금도 하는 반도 있고 그래. 그리고 이제 어른이 돼서도 만나는데
근데 이제 내가 그 수능 끝나고 봤더니 이제 우리 반에는 공인된 커플이 CC라고 한 커플이 있었는데 수능 끝나고 보니까 6커플이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 CC가 돼 있었던 건데 옆반 애들하고도. 그래서 한 녀석이 옆반 여학생을 사랑했던 모양인데 자습하러 왔다가 자꾸 옆반에 기웃기웃거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공부를 안 하고. 제가 왜 공부하러 왔는데 방해를 받을까 봤더니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이 되는 거야. 이게 딱 공부하려고 이게 추석 연휴에도 공부하러 나왔어. 학원에 또는 개천절날 나왔어. 근데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이 돼. 옆반에 그녀도 공부하러 왔거든. 재수생이니까. 그래서 재수생이니까 이제 그 표현은 못하고 친구랑 같이 학원을 떠나서 산책을 나갔다. 한강변까지 걸어서 한강변까지. 자, 읽어보자.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건 이제 재수생이니까 참아야지. 대학교 잘 가서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구나. 그러니까 울어주는 친구도 진짜 좋은 거야. 같이 들어주는 친구도. 이해되지?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을 이해해야 돼. 보통 수능을 보면 수학은 100분 동안 보고 국어는 80분 동안 보니까 80분 동안의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고. 집중력이 100분의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가을날 친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을 따라서 쭉 걸어가다 보니까 노량진까지 이르게 된 거지. 근데 해질녘 노량진의 그 63빌딩에 비친 한강의 그 금빛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사실은 그쪽에 하류가 되고 강남에서 출발해도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제삿날 큰 집에 보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겠네. 자, 눈물은 흘렸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는데 슬퍼서 눈물을 흘렸어. 울어주는 친구 이렇게 딱 적어주고 울어주는 친구야.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제사는 그 집안에서는 이제 가장 큰 행사니까 캄캄한 밤에도 불을 환히 밝혀둔다고. 그래서 제삿날 큰 집에 가서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는 거야. 가을강은 시각인데 울음이 탄다. 눈물이 타고 있다 해서 시각의 청각화. 또는 울음은 청각인데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니까 뭐 청각의 시각화. 이거는 둘 다 될 것 같아. 청각의 시각화나 시각의 청각화가 다 될 수 있는데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아름다움을 경험한 거야. 친구와 한마음이 된 거고. 저것 봐 다운표. 내보담돔 그 깊은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자, 첫사랑의 기쁨이야. 이건 인생에 비유하면 청년 시절.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자, 이건 중년 시절이라고 해.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가는 바다. 자, 이건 노년 시절을 상징한다.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자, 소리 죽은 가을강에다가 깊은 강은 소리가 없다. 이렇게 적어. 인생을 오랫동안 겪으신 분, 깊은 강은 소리가 없다. 깊은 강은 소리가 없다라고 딱 정리를 하면 돼. 울음을 사귀고 슬픔을 내면화하다. 적어도 깊은 강은 울음을 사귀고 슬픔을 내면화하다 이런 뜻이야. 이게 이제 어려워 이 시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따온다면 대표적인 한국적 비가야. 한국적인 슬픔을 맑게 또는 아름답게 형상화한 문학사의 길이 남을 명작인데 시가 좀 어렵다고. 자, 그래서 이제 그나마 시 이해를 도와주는 게 세 번째 문제야 얘들아. 화자는 마음이 서럽다. 그래서 가을 햇볕을 받으며 뒷산으로 산보를 나선다. 산보를 가면서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생각하고는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또는 이제 같이 가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 산등성이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 되었다. 거기서 보니 가을강 위에 저녁 노을이 아주 아름답다. 눈물까지 흘려서 더 아름답게 확 열리는 거야. 그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아름다운 노을 동그라미 시적 화자는 감탄을 하고 어떤 위안을 얻는다. 요게 이제 보기의 내용이야. 1번 선택지. 자연의 아름다움에 심취할 때 인간의 영혼은 맑아진다. 뭐 좋아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꿈꾸다. 자연과의 조화를 X,
인간은 자연과의 조화를 꿈꾸며 살아야 한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은 이제 실록의찬 상충곡 면왕정가 같은 작품이야. 1번은 상충곡 면왕정가 2013년에 나온 실록의찬이라고 적어라. 2번 삶의 숱한 서러움을 묵묵히 밑줄 다 받아들여서 참고 견디면 거기에 참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요거네. 소리 죽은 가을강. 울음을 사귀고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내면화하고 있다. 소리 죽은 가을강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가슴 깊이 쌓아둔 그 서러움이나 울음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서 보기의 마지막 문장에서 2번 선택지로 끌고 와. 가장 가까운 건 2번이야. 여러분들 중에 한 10명 가까이 틀렸어요. 3. 인생은 본질적으로 쓸쓸하고 안타까운 것이므로 이건 맞아. 인생은 본질적으로 쓸쓸한 거야. 수능장에는 나 혼자 쓸쓸히 가는 거야. 물론 내면의 자신감을 갖고 가는 거지. 죽을 때도 나 혼자 죽는 거야. 인생은 원래 쓸쓸하다. 그런데 체념은 아닙니다. 체념 X에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위안을 얻고 체념을 할 때 X. 4번 속세의 욕망 때문에 정신이 현혹되다 X. 부질없는 욕심을 버려라 X. 이건 이제 종교적인 시가 아니야. 욕심을 버려라. 5. 사랑은 가고 오는 것이니 지나간 사랑에 대한 집착은 새로운 사랑에 방해가 될 뿐이다.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면 X에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3번 답을 2번으로 해주면 되겠다. 이게 좋은 시는 참 가슴으로 느끼면서 좋은 시인데 항상 수업을 할 때마다 이 시를 내가 죽이고 있다라는 자괴감에 시달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 박재삼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아무리 이렇게 말로 설명해도 이게 설명이 안 돼. 그냥 느껴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것도 가을 햇볕 강가를 따라가면서 이건 느껴보면 이게 탁 와닿거든. 그래서 시를 참 좋은 시인데 이걸 수업을 하기 힘든 시들이 김소월의 산유화. 이건 이제 명작이거든. 김소월의 산유화는 A형은 출제 1순위 작품이 될 수 있는 건데 요 시하고 그래. 하여간 한국적 비가의 대표다. 이렇게 정리해놔. 그 다음 다시는 생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다시는 국어교과서에 있었어. 근데 뭐 그 당시에 시험에 나오니까 이제 예우다시피 했던 건데 알고 보면 그 시를 잘 이해를 못했어. 너무 어려워 이 시는. 그래서 이 시를 야 어떻게 물기둥 폭포도 아니고 폭포도 물기둥이 아니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고등학교 3학년의 인식을 가지고 이 시를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제 졸업 시즌쯤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랑 같이 겨울바다 여행을 떠났다. 이제 재수할 애들은 재수하게 된 거고 대학교 갈 친구들은 대학교 갔고 군대 갈 애들도 있고 그다음 취직한 애들도 있고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대학을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야. 한 반에서 3분의 1이나 대학 가고 2분의 1 정도밖에 대학을 안 갔다고. 취직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여행을 떠났는데 겨울바다를 보니까 이 시가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 시가 진짜 어렵거든. 아주 쉽게 그나마 가장 근접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 겨울바다는 나올 만한 작품이야. 자 갑니다. 다.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자 죽고 없어. 소멸의 공간. 허무하죠.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으니까. 보고 싶던 새들. 나의 소망, 나의 기대를 가지고 갔으나 죽고 없었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의 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렸다. 세목골 해풍 매운의 풍 사랑의 상실로 인한 절망감이야. 나의 사랑의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고. 자 그래서 겨울바다에 이제 갔는데 겨울바다에 가서 만난 건 소멸과 허무야. 이 바다 첫 번째 바다는 소멸. 자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고 사랑은 개박살났어. 허무의 바다. 그대 생각을 했지만 나의 사랑의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린 걸 느껴. 1년 2년이야. 그래서 온통 허무하다라는 느낌밖에 없어. 허무하다. 근데 허무하다를 보여줄 방법이 없는 거야 시인이. 야 인생 무상이야 허무야 이걸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은유법으로 불로 형상화를 했어. 불의 이미지. 자 이걸 허무로 눈에 시각화해서 보여준 거야. 허무의 불이야 이게.
자, 눈에 안 보이니까 허물을. 근데 이제 가슴 속에서 막 불이 나. 얘들아, 그 나시에도 불이 있어. 나시에도 물과 불의 이미지가 있는데 나시는 조화로운 물과 불이야. 그래서 아름다운 거야. 거기 우름이 타는 가을강이나 해질녘 우름이 타는 가을강은 물이잖아. 근데 해질녘 우름이 타면서 그 노을이 아름답잖아. 그래서 물과 불의 이미지가 조화를 이룬 게 나시고, 다시는 일단 물과 불의 이미지가 대립되고 있다.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자, 봐봐라. 꼭 보고 싶던 새들이 있었는데 죽고 없었어. 허무하지. 그 다음에 그대를 사랑했단 말이야. 그 진실이 있는데 내 가슴에 쌓인 사랑의 진실도 매운해풍에 얼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허무하지. 모든 걸 바쳤는데. 그래서 허무의 불이야. 그게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삶에 대한 허무하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소망, 의지가 있어. 그런데 갈등하고 있잖아. 그 내면이 허무의 불이야. 그래서 이 허무의 불은 소멸상실 죽음의 이미지가 있어.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내가 지난주에 수업할 때 그랬나? 지난주에 한계령 언급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막내고 올해 대학을 잘 들어가고 나면 내년에 여러분들 어머니나 아버지가 허무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은 대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 허무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니까 내년에 엄마 아들한테 특히 잘해줘야 된다 그랬을 거야. 맞지? 허무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 자식을 다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시키고 나서 또 허무하다라고 그 정서에 빠질 때가 있다고. 자, 허무하다, 안 보여. 그래서 불로 형상화했어. 막 가슴에 불이 나. 그런데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이야. 시간, 세월. 나를 가르치는 건. 자,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자, 시간이 흘러요. 이건 세월이야. 겨울바다에 뭐 처음 왔던 것은 아닐 테니까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철이 없을 때를 지나서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세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성숙해 왔고 말줄임표가 있어. 여운을 주죠. 끄덕이며 끄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긍정. 자, 여운이 있고 삶에 대한 긍정. 겨울바다에 섰었네. 겨울바다 대목한 이게 깨달음의 바다야. 이제 겨울바다에 섰었네. 결국은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긍정해야 돼. 수능장 가서 너무 떨려. 평가원 시험장도 떨려. 그때 이 떨림 현상을 약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마무리 필살기를 나 열심히 했다 하면서 명상을 통해서 내가 수없이 많은 문제를 풀었고 그렇게 극복해 나간다고. 그래서 마무리 필살기를 하면 이 든든해. 그래서 떨림 현상을 극복한 애들도 많아. 딱딱딱 그 공부한 것들이 쭉 지나가거든. 자, 끄덕이며야. 결국은 긍정해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 시가 굉장히 좋은 시인데 사실 고3 때는 이해를 못했어. 재수하게 되면서 이해를 했으니까 선생님도. 그러니까 그 재수가 결정되고 재수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마지막 여행이나 갔다 오자 해가지고 겨울바다에 가서 이걸 보고 온 거야. 근데 그때가 이해가 되더라고. 물론 한때 선생님은 대학 갈 생각이 없어갖고 저기 지리산 자락에서 청학동 옆 동네인데 거기서 농사 짓고 있었어. 배추 농사, 인삼 농사, 그 다음에 감자 농사. 그래서 인삼 농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지으려고 책을 보는데 이게 고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인삼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방법이나 이런 게. 그래서 나의 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대학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그 순간에 고3 때 담임선생님이 찾아오셨다고. 야, 대학 갈 생각 안 하고 너 뭐 하냐 이러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짐 싸들고 노량진으로 올라간 거야. 선생님도. 벌써 이제 오래전 일인데. 그리고 이제 다시 농사지으러 와야겠다 생각하고 재수하러 갔는데 평생 이제 서울에서 살게 된 거지. 그냥 그런 시기야. 자, 어쨌거나 사람의 인생은 바뀌어. 근데 지금 내가 인삼 농사를 짓고 있었을지도 몰랐던 그 상황인데 고졸 학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거야. 뭘 전문가가 되고자 할 때. 이게. 자, 어쨌거나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었네. 자,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이제 이게 지나간 세월을 성찰해 본 거야. 옛날을. 그래서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된 바다로 변해. 이게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겨울바다에
섰었네. 자, 이 사람은 나이가 좀 많아요. 남은 날은 적지만 삶의 유한함을 자각하고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밑줄,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자, 기도조가 뭔지 알겠지? 15주차 4번 문제. 신동집의 목숨이라는 시, 너희들 굉장히 많이 틀렸던 문제. 기억력 떠올려봐. 15주차 4번 문제에 나의 백조는 살아서 돌아오라. 애상적 슬픔, 기도조 왕창 틀렸잖아. 그 문제. 이게 기도조야.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가. 써나 15주차 4번 문제. 기도의 어조. 그래서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 1주차 작품하고 한용운의 찬송, 요 김남조의 겨울바다,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기도의 문이 열린다. 절망이 희망으로 전환된다. 남은 날은 적지만 삶의 참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성찰의 태도인데,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나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 고3 때 무슨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어떻게 기둥을 이루고 있어? 물기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느꼈는데, 겨울바다에 가보니까, 자, 깨달음의 바다를 지나서 이제 생성의 바다, 뭔가 새롭게 생성의 바다로 열리는데, 겨울바다에 가서 봤더니 저 시적 화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의 의식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바다 이만큼하고 이만큼을 물기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인고의 물기둥이라고 생각을 했어. 겨울바다에 가보니까 이게 인고의 물기둥. 자, 그러니까 바다는 누워있다고도 볼 수 있고 물이 서 있다고도 볼 수 있지, 물이 앉아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 썰물 때는 바닷물이 왕창 들어와. 근데 물기둥을 이루고 서 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시적화자 의식 속에, 그래, 여기서 여기까지를 바다를 내 의식 속으로 끌어오면 이건 물은 서 있는 거야. 이걸 보니까 이 시 알겠다. 이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었구나, 겨울바다에서. 라고 이제 이해를 했다고, 선생님이 이 시를. 근데 그 전까지 아무리 수업을 들어도 이 시가 이해가 안 돼. 그 기독교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답변을 못 해. 야, 어떻게 물기둥이 있냐?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어떻게 기둥을 이루고 있지?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뭐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근데 이제 겨울바다를 직접 가보니까 여기서 여만큼을 딱 잘라서 물기둥으로 세운 거야. 그리고 의지를 밝힌 거지. 이해되지?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 이 시를. 그래서 와닿았어, 이 시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자, 겨울바다는 생성의 공간이야. 화자의 극복 의지를 시각화하고 있다. 인고의 물기둥에다 써. 화자의 극복 의지를 시각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 겨울바다 수업을 할 때 보면 이제 요 그림이야. 칠판 봐, 다시. 처음에 겨울바다 처음 갔을 때는 예전에 인자요산, 지자요수라고 했다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해. 선생님 원래 이제 산에서 태어났으니까, 지리사니까 산이 더 좋은데, 지자요수, 지혜로운 자는 물이 더 좋다고 하는데, 이제 등산을 좋아하지만 어쨌거나 막 너무 복잡하고 막 이게 정리가 필요할 때는 바다로 가는 게 좋아. 바다에 가면 싹 비워가지고 오는 거야. 그냥 싹 바다 여행, 밤바다도 보고. 하여간 소멸, 막 허무, 이 바다에 처음 갔을 때 허무하다 인식이야. 근데 이제 지난 생을 여기서 막 한 세월을 보낸 게 아니고, 겨울바다에서 무슨 한 세월을 보내. 그냥 생애, 지금 살아온 생애를, 그 시간을, 그 세월을 반추해 본 거야. 성찰을 해봤겠지.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야. 이해돼? 이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의지가 생성되고 새롭게 뭔가 출발할 수 있어. 새 출발. 그게 아마 이제 바다로 여행하는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 자, 좋아.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인고의 물기둥을 그려. 이거 그려놔. 그래야 이 시가 복습할 때 이해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시 한 편은 엄청난 경험이 녹아 있는데, 그걸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인생 경험이 부족한데 수능장에서 처음 봐서 완벽히 이해하고 문제 풀기가 엄청 어려운 시들도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보기에는.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 이런 건 장난 아니야. 이것도 이게 느낌이 딱 오면 되는데 뭔가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문학작품을 이제 촌철살인의 미, 여기에 인생이 다 있잖아. 이 사람의 평생이 다 있잖아, 여기에. 이 시에.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딱딱딱 해주는 수업도 있지만, 이게 이제 문학이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문학의 의미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이 약간 수능과는 거리가 멀지만, 근데 이 시를 요 방법 이외에 뭔가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머리로만 이해되고 가슴으로 이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이해해야 돼, 시는. 자, 좋아. 겨울바다는 저렇게 이해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그나마 가장 쉬운 것일 거다. 이 형태가. 4번부터 볼까? 기억과 유사한 의미는 자, 세월의 흐름을 통해서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삶의 상처를 딛고 인생의 지혜를 깨달아가는 시간이야. 끄덕이며 끄덕이며. 1. 전력을 다해서 시간에 대항하라. 3. 시간을 가장 쓸데없이 소비하는 자가 먼저 그것이 짧다고 불평한다.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국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국어를 안 하는데 사실은 게으른 거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잠자기 전에 있어. 게으른 거야. 그것이 짧다고 불평하는 거야. 4. 우리가 어느 날인가 마주칠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일 거야. 1, 3, 4 묶어. 앞으로 수능 때까지 지금 179일 정도지. 수능 며칠 남았어? 179일 맞지? 180여일 남았는데 저게 100일까지는 괜찮아. 느리게 가. 근데 99일로 딱 바뀌는 순간부터 갑자기 빨라지거든. 엄청 빨라져. 99, 98, 97 이쪽은. 그리고 그날이 과연 올까? 온다고.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능이 안 올 것 같은 느낌? 옵니다. 자, 1, 3, 4 묶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1, 3, 4는 같은 뜻이야. 그래서 이거 나폴레옹 형님이 써놓은 거를 잘 써놔. 여기 고3들한테 딱 맞는 얘기니까 지금부터 낭비하지 말고. 이 시간의 날개를 타고, 자, 세월의 날개죠. 슬픔은 나가버린다. 슬픔 세모꼴 나가버린다. 저거 슬픔을 다스리는 것, 극복하는 것,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우리 예전에 12주차, 11주차에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배운 적이 있어. 그 시간 이제 가장 좋은 시인데 어쨌거나 이거하고 비슷하잖아. 슬픔을 다스려야 돼. 백석의 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5번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찾을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잠든 순간에 잃어버린 시간이 하나의 동그라미가 되어 몽상 같은 거야. 우리 앞에 나타난다. 과거의 기억이 우연히 떠오르는 몽상의 시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4번 답 2. 5번 A는 소멸의 공간인데 A에다가 저거 13주차 민간인 김종삼의 민간인. B는 소멸의 공간이죠. C가 생성의 공간이야. 그 다음 중간에 그 시간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바다에서 썼네. 요건 깨달음의 공간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혼란스럽다가 인고의 물기둥으로 삶의 허물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수심 속에 물기둥을 하나 세웠는데 그 과정에 주목해야 돼. 과정. 자, 이 시가 이렇게 자 써놔. 이거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돼. 허무함을 다스리고 이렇게 생성의 과정까지 오고 이 인고의 물기둥을 잘 이해를 해준다. 우리가 그 물은 하강 이미지인데 원래 세월이 물 흐르듯 흐르니까. 근데 이영기의 폭포도 배운 적이 있어. 이영기의 폭포는 원래 하강 이미지인데 자 밑에서부터 폭포를 올려다 보면 벼랑의 직립이야. 그 위에 벼랑은 다시 솟는다. 물이 상승 이미지로 폭포가 그려질 때도 있다. 5번 답을 오로 하겠습니다. 3번에 2번 가겠습니다. 가다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거는 이제 답은 쉽게 푸는데 가해 화자는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나비의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비판적 X에. 화자의 감정은 직접 드러나지 않아요. 관조적인 태도에 더 가깝다. 비판도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관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고, 요거 1번을 맞았다가 아니라 2, 3, 4, 5를 공부를 하자. 이러기 위해서 이걸 길게 써놓은 거야. 2번 문제는 적어도 맞았다 좋아하지 말고 실제로 다 맞게 해준 거고 내가 2, 3, 4, 5 공부하라고 자세히 넣어준 거야. 2, 3, 4, 5를 묶어서 별표를 치는 게 더 좋아. 2번 나의 화자는 감정이 섬세하고 다소 감상적인 인물인 것 같아 친구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3번 나에서 강물의 흐름을 인생에 비유한 부분이 인상적이죠. 산골의 작은 시냇물이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이라면 작은 강은 중년 시절일 것이며 바다에 가까운 강은 노년 시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의 마지막 년에서 3번 선택지. 4. 달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끊어 자아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닷가에서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보낸 게 아니라 여기서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을 했다.
이렇게 봐야 돼 여기. 이게 이제 성찰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간 거야. 성찰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간 거다. 성찰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간 거다. 오, 나와 나를 통해 관점에 따라 동일한 사물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나는 물과 불의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울음이 타는 가을강은 울음, 강, 물의 이미지죠. 타는 불의 이미지야. 그래서 아름다움이 형상화가 돼. 근데 다에서는 그것들이 대립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무의 불이야. 허무의 불. 그리고 인고의 물기둥이야. 허무란 소멸과 죽음이고 인고의 물기둥, 허무, 절망, 죽음을 극복하자야. 자, 2번 답은 1번이고 2, 3, 4, 5 공부하자 얘들아. 요 시를 워낙 어려워서 다시하고 다시는 내가 수업을 했어도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다시는. 1번. 근데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나 너희들을 이해할 수가 없단다 이거. 1번.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틀리고. 자, 이거는 60문제 이상 출제된 거잖아. 1번의 4 시각적 심상을 통해 끊어. 시각적 이미지야. 화자의 중심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100%. 이건 여러 번 내가 그림까지 그려줬어 이 녀석들아. 감각적 이미지가 100%인데 시 전체에서. 자, 이거 감각적 이미지는 100%야. 다시 그려. 감각적 이미지는 100%고 감각적 이미지는 100%. 자, 시각적 이미지가 95%야 이게. 시각적 이미지 속에 색채 이미지가 있어. 색깔이 나오면 색채 이미지야. 자,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가 가에, 청모밭, 흰나비. 자, 새파란 초생달이고 나는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고 다에는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시각적 심상은 다 있어요. 화자의 중심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저거 60문제 이상 출제된 문제야. 다시 기본에 충실하라. 지금 이거 여기 시즌 3까지 오면서도 굉장히 많이 풀었던 문제들이야. 화자의 중심 생각을 드러낸다. 시각적 이미지. 물과 불의 이미지. 불은 시각적 이미지야. 불. 허무의 불이지만. 일로 간 녀석들이 많아. 자기 응시적인 독백체로 시상을 전개한다. 가는 제3자가 얘기하는 거야. 나비, 독백체 아니야. 나 역시도 그 저것 봐 하면서 친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어. 자기 응시적인 독백체가 얼핏 다에 있어. 그런데 다에는 또 기도조가 있어. 기도조가. 자, 가는 X에 나비 관찰. 나도 마지막 년은 따옴표를 쳐야 돼. 나도 안 돼. 3년에 보면 저것 봐 너보담도 내보담도. 이건 대화야.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대화체야.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이러면서. 다는 자기 응시적인 독백체 플러스 기도조가 있다고. 이 부정적인 상황, 허무와 소멸, 긍정적 태도 다에 있어. 2번. 3번 경건한 기도조의 어조로 소망하는 삶을 기원한 것 다에 있어. 4번 가나다에 다 있어. 5번은 나다에 있어. 나다. 깨달음을 통해 끊어 인생에 대한 성숙한 시선이 나다고. 겨울바다가 깨달음의 공간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나는 거기 3번에 2번 선택지에 있어. 삶의 숱한스러움을 묵묵히 다 받아들여서 참고 견디면 거기에 참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에 있다고. 그런데 가는 깨달음도 없고 인생에 대한 성숙한 시선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야. 그냥 가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을 형상화한 거야.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면 나다시가 정말 좋은 시지. 여러분들한테. 나시다시가. 이해되지? 자, 1, 2, 3, 4, 5 질문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거를 한 거고 18번은 미리 설명을 한 거다. 칠판 지우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